디자인이 여기 밀라노에 온 이유는 디자인 위크라고 행사 기간이 있어요. 살로네 델 모바일은 거기서 이제 전시관 같은 겁니다. 그죠? 짠! 전시회보다 눈만 높아져 큰일인데. 제가 받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시된 걸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볼 게 많아서 전부 다 보고 싶은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도배사한테 시키면 난리 납니다. 가몽이 추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투어 업체 예약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앞에 3일은 블룸 회사에서 블룸 투어를 했고 연이어서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방문해서 이 살로네 델 모바일 가구 전시회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방 소지품 검색하고 들어가는데 아까 가이드분이 여기 소매치가 많으니까 가방은 무조건 앞쪽으로 매서 가라고 하시네요. 요 정면에 보시면 이 게이트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QR코드 찍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부산 경남에 가구 사장님들 다 왔습니다. 인테리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창원의 국보 실장님 빼고 그죠? 아 맞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가자. 오늘 날씨는 좀 덥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드 디자인이 여기 밀라노에 온 이유는 디자인 위크라고 행사 기간이 있어요. 그 행사 기간에 방문을 하면은 이 도시 전체가 어떤 디자인 전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살로네 델 모바일은 거기서 이제 전시관 같은 겁니다. 주방 가구 위주로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신진 디자이너부터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품을 홍보한다. 뭐 간단하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여기 방문을 해서 이런 공간들을 좀 보고요. 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디테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게 해주는데 어떤 디테일이 어떤 고급스러움을 주는지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야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느껴보고 공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저희 현장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밀라노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주방 기기존입니다. 주방 기기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 와, 조명 진짜 예쁩니다. 인포데스크에 있는 조명 한 개가.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엘리카입니다. 여러분. 주방 가구들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카 후드. 인덕션이 지금 상판에 약간 플랫하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븐. 저는 필터 있는 것 같고요. 밑에서 오븐 쓰고 이제 위에서 인덕션 후드. 요리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급 가전의 대명사 밀레. 와, 몇 군데 안 봤는데 지금 엄청 지칩니다. 진짜 볼 게 많아서 전부 다 보고 싶은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드래프트 후드에 보면은 지금 아래 위로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나와 있는 드래프트 후드나 인덕션 같은 경우에 이런 제품들이 없는데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위에 보면 이 바리솔 조명이거든요. 뭐 바리솔 조명 다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형님? 근데 제가 이거 왜 보냐면 이 바리솔 조명이 이 정도 크기로 이 공간을 밝혔을 때 조도감, 크게 만들었던 바리솔에서 지금 제가 받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시된 걸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배워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내일 또 밀라노 확실하게 한번 부숴보시죠. 네, 가가지고. 내가 산 그거다, 이게. 엄청 귀엽다.
이 콜라 검은색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실 쓰게. This is water in the dark, acqua al buio. 몬스터. Monster is good. This normal, no? This is no coffee. Ah. No, this is water in the dark. 아, 워터인데 다크. In the dark. 아. Okay. 한잔 하시죠. 짠. 페로니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껍데기. 족발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족발요? 저도 옛날에 5년 전 부산 족발. 아, 냉족발. 아니요. 족발하고. 아니 족발인데 그 약간 그 오양장육처럼 그냥 썰어서 약간 찹찹한 족발. 살코기 느낌. 네, 이렇게. 저쪽 찍는 거예요? 이쪽 찍는 거예요? 아 이쪽 찍는 거예요? 저쪽 찍는 줄 알았네. 네, 여기가 1-3입니다. 1-3. 뭐 가구나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인피니티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가구 박람회에서 봤던 그 전형적인 세라믹 회사죠. 그죠? 인피니티. 이거 지금 벽에 전부 세라믹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고객님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세라믹인데 벽에 골무 느낌이 있는 세라믹이 현재 저희 부산에는 없는데 여기 그대로 전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세라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브제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도 포인트 저희가 잘 적용하면 이쁘게 될 것 같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소재를 이용해서 디필 해놓은 모습이에요. 이번에 우리 주제가 메럴 오브 살론, 그러니까 디자인의 기원이었던 소재다, 어떤 그런 주제인데, 사실 이런 소재로 봤을 때 제일 메리트 있는 소재가 이제 천연 대리석이죠. 세라믹하고 이제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천연 대리석의 일종인데, 같은 소재를 어떤 질감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지금은 이렇게 유광이지만 무광으로 할 수도 있고, 표면을 다른 방향으로 다 이제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인테리어 할 때 저희 대형 아일랜드 있거든요, 매장에. 이렇게 뭐 들어가는 몰딩, 걸레바지, 필름, 도배, 대리석, 세라믹, 메탈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전체적인 톤과 색감을 보거든요. 이것도 엄청 좋네요. 저희처럼 이렇게 아일랜드로 너무 크게 안 하고 이게 목대로 짜가지고 이 가죽 질감 놓고 만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질감이 살아있어요. 도배지, 월페이퍼. 월페이퍼. 이런 식으로 도배지 자체의 어떤 질감과 무늬가 엄청 잘 살아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각 도배를 디자인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많이 하는 데가 없긴 한데, 보통 상업적이거나 이제 고급 주고 들어가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Questo qua è asciutto, quello che sto facendo io è asciutto. 아, 이해했습니다. 뒤에 이제 도배지가 있고 기본 종이 질감이 있고 위에 저렇게 질감을 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말린 다음에 이제 표면에 입히다 보니까 도배지 윗부분에 이렇게 질감이 엄청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들, 디자인이 된 어떤 도배지들을 시공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엄청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 다 도배지예요. 이런 도배지를 시공할 때는 일반 도배사한테 시키면 난리 납니다. 이 도배지가 이런 거는 한 롤에 50만 원, 60만 원 하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 도배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수소문을 해서 충분히 도배지에 대한 성질을 이해시킨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필립 플레인 이런 좀 고급 도배지로 도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입 도배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입 도배지 보면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샘플이네요.
제가 밀라노에서 봤을 때 적용 가능하면서 금액도 저렴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구에다가 그냥 뒷판을 이렇게 조명으로 제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리소를 많이 사용해서 저는 그런 디자인을 안 했었는데 여기 플레이트 판에다가 조명 넣으니까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좀 기대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이거 다리 보면 천연 대리석을 지금 안에 철제가 있고 약간 색깔을 교차로 해가지고 내려준 거 테두리 포인트 준 것 같고요. 오브제화된 가구랍니다. 이거는 캐시미어랑 우리 랜스킨, 그러니까 섬유랑 가죽을 서로 다른 아예 소재를 섞어가지고 촉감 자체를 디자인 요소를 쓴다. 에르메스가 쓰는 소재를 가지고 우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전시인 것 같아요. 이태리의 탈집은 우리나라랑 좀 느낌이 다르네.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많이 보이는 그런 문양들이네. 이거 다 코디네. 옆면도 다 색깔이 같네요. 그리고 이런 거 어디서 구매했던? 우리나라에는 이런 타일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이런 게 어디서 구원했든 막 이런 데는 아예 파네요, 제품들이. 우리나라랑 쓰는 타일 색감하고 종류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지금 저는 에르메스 갔다가 보피 왔거든요. 이 보피 있는 데가 이 브레라 거리에 있는데 이 브레라 거리가 여기로 좀 내려가면은 명품 브랜드들 많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모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쭉 연결해서 볼 수 있거든요. 디올 공간 전시나 이런 부분도 근처에 있어서 이제 보피 이 브랜드 갔다가 이제 갈 예정입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기 오는 이유가 이런 제품들을 보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여기가 이태리에서 하이엔드 주방, 욕실, 시스템 가구 기준을 잡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한 개래요. 저는 이런 데 오면 보통 이렇게 이 오픈형 나무 선반 색깔이랑 세라믹의 색깔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 보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보통 이태리 바라짜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펜던트 조명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보통 펜던트 조명이나 벽등 쓰면은 코너 쪽에 모는데 양옆에는 선반 구성하고 천장에서 중간에 내리는데 이런 세면대 요새 많이 합니다. 아니 일체형 세면대. 또 전시장에서 보니까 이 옆면은 안 막고 유리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관리를 잘 했을 때. 전시회보다 눈만 높아져갖고 큰일이네. 사중 자동문. 와. 나치네. 이야.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이 보통 주방하고 거실에 게이트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이 엄청 공간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얘는 자동 슬라이딩인데 4연동입니다. 아까 닫힐 때 보시면은 자동 댐핑도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보피에서 이 가구랑 이 펜던트 구성 엄청 좋네요. 저도 이제 3, 4년 뒤에 이사 예정인데 이제 여기 보면서 하고 싶은 것들 눈여겨보고 있어요. 돈은 확실하게 쓸 겁니다, 그때. 진짜.
왜냐면 이 가정 가구를 이쁘게 해야 집이 진짜 살거든요. 제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보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쁜 거 있으면 캡처해놓고 그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제가 이 펜던트 보고 들어왔는데 프로리 살론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본 곳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스텐 상판하고 원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텐으로 했을 때 이 느낌이 엄청 고급스럽죠. 스텐이랑 원목이랑 같이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스텐만 쓰면 별로입니다. 그리고 스텐은 생각보다 손찌문도 많이 남고 관리도 어렵다는 거 참고해야 되고, 제품을 만들면서 이거 얇게 피는 과정에서 이제 블랙 스팟도 좀 많이 생기죠. 마감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은 와. 생각하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게 특수 코팅을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난 스텐에 지금 밀레 이거 틈 하나 없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세라믹이 아니라 스텐이라서 오히려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정밀 가공이 되니까. 저는 모루율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야, 진짜 모루율이 진짜 이쁘다. 이 안에 냉장고입니다. 우리 전시에서 봤던 밀레 냉장고네요. 이쪽은 스텐으로 되어 있고. 빌트인 중에서 냉장고 엄청 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주방이 제가 제일 좀 마음에 드네요. 스텐하고 원목하고 뒤에 밝은 우드 조합해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하이엔드입니다, 여러분. 옆에 금속 마감에 원목을 넣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피가 불탑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보피가 더 요즘 트렌드에서 하이엔드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주방 가구에 관심 있으시면 밀라노는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아요. 키펜장도 도어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돼 있고, 그렇게 돌다가 펜던트 조명을 딱 봤는데 엄청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 이 보피 전시장 하나로 엄청 디테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방 인테리어가 거실 인테리어랑 연결이 되고, 이 주방에 놔두는 식탁과 펜던트 조명까지가 인테리어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걸 별도로 하니까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저 천연 대리석 보이시죠? 이거 엄청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 다른 제품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하이엔드 시스템 가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도어는 전부 철제입니다. 그냥. 그리고 히든 에어 핸즈는 전부 다 포함이고요. 지금 이 시스템 가구 보면서 저는 저 우드 색깔이 어떤 천연 대리석에 어울리는지 외웠습니다. 그냥. 다음에 꼭 써먹어 볼게요. 아일랜드가 너무 커서 그냥 광각으로 직접 뭘 하든 한 큐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밀라노 박람회랑 전시장, 뭐 외부 전시장 다 보는데 특징이 완전 대형 아일랜드에 우측에 저런 식으로 식탁을 만드는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게 엄청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피 거의 다 둘러보고 있고요. 이거 냉장고인 줄 알았는데 냉장고 아닙니다. 보시면은 도어 자체를 스텐으로 썼어요. 스텐으로 쓰고, 이 스텐 쓰면 무거워서 경첩 잘 써야 되거든요. 엄청 비싼 경첩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 지금 이너 서랍도 전부 스텐으로 해놨는데, 하이엔드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금속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금속은 정밀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으로 짜면 이제 하중이나 이런 거 무게 같은 거를 잘 받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능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엔드를 할 땐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경첩도 없어도 되고 에어인지 쓰면 되고, 그런 금속적인 것과 어떤 원목의 조화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층도 보시면 계단은 원목이고요. 뒷판은 전부 다 조명 해놨고,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시작부터 그냥 바로
고급스러움 느끼고 들어와요. 그런 것까지 설계한 것 같습니다. 야, 미쳤습니다 이거. 와, 진짜 천연 대리석 지금 활용해서 접목한 거 보이시죠?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천연 대리석을 아일랜드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 갔다 와서. 그냥 보통 하부장 위에 얹히거나 끝에 라운드 정도 넣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제 생각엔 천연 대리석으로 식탁을 만드는 기법을 활용해서 아일랜드를 거의 식탁처럼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 마감들. 얘도 돌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도 견학하고 갔다 왔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대충 감은 옵니다. 그리고 이번 가구의 특징이 도어가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보통 도어 우리 18T거든요. 이건 못해도 20T 넘어가 보이죠. 그리고 야, 장 밑에 하부,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장짜면은 그 연그레이색 몸통인데 하부 밑에도 이거 원목입니다. 와, 냄비 뚜껑인데 냄비 뚜껑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너에도 조명. 이너에 이렇게 조명 있는 거 엄청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부장. 당연히 플랫. 근데 이거 플랫하면 사이에 낄까봐 걱정하는데 이거는 실리콘 마감 다 해놨네요. 싱크볼 대리석으로 다 감았고, 눈호강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붙박이장 있고 오픈형 선반, 모루 유리를 활용한 시스템장. 이거 화장대네요. 오, 이것도 새로운 방식이네. 뭔가 상하부를 장으로 안 짜고 약간 오픈형에다가 옆에는 그냥 프레임만 세웠네요. 뒤에는 거울 놓고, 상판은 아예 가죽으로 해놨습니다. 가죽 마감하고 서랍 가죽 마감하고. 전시회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감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와본 사람과 안 와본 사람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하이엔드 가구고 비싸서 적용이 힘들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본 어떤 구조와 동선의 어떤 설계, 이런 것들 좀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입한 어떤 수납장이나 이런 형태들을 보고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 파트로 나눠가지고 고객님들 집에 충분히 적용하면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파스타 하나에 피자 3개 있어요. 하몽이 추천. 오? 이거 한번 좀 쉰다.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먹은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 부산에서 먹은 것 중에서도 맛있는 것 같아. 이거 하몽 짭짤해가지고 딱 맞다. 지금 디올 공간전 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에르메스처럼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들의 느낌을 전달하는 곳인데, 에르메스는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떨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디올이 글 적혀 있고요. 여기 옆에 약간 작은 공원처럼 돼 있어요. 좋네요. 포토존도 있고. 핵심 컨셉, 빛은 재료다. 조명이 단순 조명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소재로 쓰인다. 드레스는 공간을 변환하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소재 믹스가 무라노 유리, 대나무, 라탄. 그래서 약간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디올은 빛으로 공간을 조형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전시다. 조명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빛으로 조명을 이렇게 하는 걸 한 게 조형물로
전시한 거래요. 이게 빛도 디자인의 소재다. 얘가 이렇게 다 그게 다르니까. 모양이 달라서. 이제 저기서 조명이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쏘고 주변에 있는 그 유리 모양에 따라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 디올 우리 레이디백 모양. 조명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이쁘네. 이건 이제 대나무, 아까 대나무 소재로 만든 거. 오, 이쁩니다. 아, 이게 대나무네. 이것도 자세히 보면 대나무 소재인데 여기 무당벌레도 있고 꽃도 있고. 디올이 전시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 다 살려서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거 보면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디올 공간 전시장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찌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찌. 이렇게 줍니다. 쪼개난 거 150ml. 근데 얘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얘네들이 구찌를 저기 구찌 적혀있네. 아, 1000이네요 밑에가. 와, 1000 안 갔다 근데. 이렇게 위에 걸어가지고 1000에다가 프린팅 한 것 같아요. 그렸으려나? 약간 그 전시장에서 봤던 돌벽지 같다. 제가 꽃 보고 이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건물 네모나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아치로 해가지고 꽃 이렇게 심어 놓고 중간에 분수 있으니까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잔디 보세요. 구찌 무늬. 이제 팬디 까사 들어갑니다. 천장도 스틸로 해놓으니까 느낌이 있네요. 이번 팬디 까사 지금 이 전시장의 핵심 컨셉은 컬러의 매력이래요. 이번 컬렉션은 색을 중심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월입니다. 이야, 이거는 팬디 침대예요. 침대 헤드보드 있네요. 와, 엄청 소재 질감 엄청 좋아 보여요. 중간에 가죽도 떼고 엄청 고급스럽네요. 아, 제가 이거 침대 프레임이 엄청 욕심이 있거든요. 아, 진짜 예쁩니다. 이 테이블도 진짜 예쁘다. 지금 밀라노까지 와가지고 이 디자인 위크 기간에 이런 브랜드들 가구 전시나 공간 전시를 통해서 이 제품들을 눈으로 본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카탈로그나 사진으로 보면 사실 이쁘다라고 느끼지만 그 소재가 가지는 뭐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 와닿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마감들인데 이런 마감들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나서 제품들 뭐 카탈로그나 사진으로 보면 충분히 감이 오고 보인다는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부 다 지금 사각 다 잘라가지고 붙였는데 엣지 튄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입구에 봤던 그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건데 이렇게 전부 다 조각조각 내놨네요. 조각조각 내놔서 이렇게 봤을 땐 이쁜데 이거는 청소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와서 공부 많이 됩니다 진짜. 접시나 집기를 들린 소품 같은 것 들린 것 같아요. 아르마니 식기고 이게 정확하게 고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군들을 전시하고 잘 팔 수 있게 DP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접시 자체 하나하나가 오브제가 돼서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제일 아쉬운 게 인테리어 잘 해놓고 가전 가구 잘못 들어오고 이런 소품들이 안 이뻐가지고 집이 입주하고 나면
안 이뻐지는 경우 엄청 많죠. 이런 가전 가구, 소파, 소품까지 스타일링하고 디테일 잡아주는 게 그까지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독특하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찍으면은 뭐 인테리어 사진 색감뿐만 아니라 DP되어 있는 이런 소품들, 배치 이런 것까지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와가지고 가구 원 없이 본다네. 아, 아까 루이비통 갔을 때 너무 어둡다 했더만 내 선글라스 끼고 봐서 그렇구나. 아,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도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색감이 제대로 안 보였네. 아, 소름.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실 인테리어로 저희가 짜서 만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제품 사는 게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가구는 이제 또 금액이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옮겨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짜드린 것도 좋지만 이런 가구들 사는 게 더 좋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못 하시니까 바쁘니까 저희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테리어 한 이쪽에는 장을 짜는 거랑 거기에 어울리는 가구들을 제시해 드리고 마음에 드시면 그냥 그렇게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데 전날 밤이거든요. 오늘 이제 알마니 까사하고 루이비통 봤어요. 내일 시간이 좀 되면 전시 한 번 더 가고 보테가 베네타 하고 공간 전시하고 있는 브랜드들 좀 찾아서 한두 군데만 더 가고 이번 2026년 밀라노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